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8년 만에 최종 이혼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는 없었고요. 헤어진 남편과는 대학 때부터 선후배를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각자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 없이 오랫동안 얼굴 보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그런 사이라도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희가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나 연인 사이가 될 줄은 당사자인 저희도 몰랐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에서 다시 만나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또 타이밍도 좋게 그때는 둘 다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였는데 그러니 저희들이 눈이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남편 친구가 저희 사이를 아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전부터 대학 동창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당시 회사를 옮겨 적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운 좋게 조금 큰 회사로 옮겨 연봉을 꽤나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연봉이 오른 만큼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다는 거였어요. 회사가 커지니 사람도 많고 온통 새로운 환경이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건물에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사이가 변화가 된 계기였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는 건물 3, 4, 5, 6층을 사용했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9, 10층을 사용하고 있어 1층 로비를 같이 쓰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종종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밥도 몇 번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고 나름 학교 선배라고 제가 의지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를 배려해주고 신경도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의 도움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감정을 시작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한번 좋은 마음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남편도 저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저를 챙겨주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백은 제가 먼저 했고 남편은 제 고백에 마치 뭘 그런 걸 굳이 말을 하냐는 듯 웃으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제가 민망해할까봐 남편이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먼저 고백한 걸 자존심 상해할까 저를 배려한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했는데 그만큼 연애할 당시 남편은 참 속 깊고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애할 때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남편 옆에 이상한 시아버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남편에겐 알고 보니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님 손에 자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시아버님의 진짜 성격을 보고 왜 이혼을 했는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에게 깊이 공감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재혼도 하시고 싱가포르에 이민도 가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어린 마음에 자기도 엄마 따라가고 싶다고 했다가 그건 안 된다고 단번에 거절하고 다시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았다며 그때부터는 엄마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엄마에게 버림받았을 때 남편 아이는 한참 예민한 1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다 남편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저는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대학 때부터 늘 웃는 얼굴에 집도 어느 정도 사는 편이라 남편에게 그런 그늘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대학 때부터
자기 얘기를 유독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남편이 원래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저 남의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가 여자친구였으니 내가 이 남자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줘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같은 건물에 회사를 다녀서 매일 만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말에는 데이트를 한다고 또 만나니 주변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365일 붙어 다닐 거면 그냥 둘이 결혼을 해. 이런 말도 자주 들었는데 사실 저는 결혼을 할 거라면 빨리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기도 좋아했고 저희 부모님이 나름 사이좋게 잘 지내셔서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편을 만들어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따뜻한 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인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있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일희일비하는 저에 비해 남편은 생각도 깊고 진중한 편이라 가정을 이루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가장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런 자기라도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하다고 자기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본 남편의 웃는 모습은 제 가슴이 다 설렐 만큼 환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결혼에 대해 마음이 있던 저희 두 사람은 제 프로포즈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하여 양가의 인사를 가게 되었고 제가 먼저 시아버지를 만나러 남편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시아버님의 첫인상은 참 좋았답니다. 제조업을 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나름 공장도 있고 직원도 10명이나 있다는 시아버님은 여유가 꽤나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집에 갔을 때 시아버님은 손수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농담도 하시는 등 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띄우며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속아 넘어갔어요. 진짜 나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만 해준다면 세상의 모든 금은부화를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야. 우리는 집에 남자 둘만 사니까 집을 아무리 치워도 칙칙해. 집은 그래도 여자 손을 좀 타야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데 말이지. 아, 그렇다고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자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우리 은정양이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존재만으로도 우리 집이 아주 환해질 것 같거든. 지금도 은정양 주변에 그 뭐냐, 그래, 아우라가 있어. 아유, 눈부셔라. 이렇게 저를 한껏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진 않았는데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원래 좀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하는 편이라며 멋쩍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 내심 상처가 있다는 사람 치고는 아버지랑 사이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괜찮은가 보다 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당신 며느리가 되어 달라고 하시니 저도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이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제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집 인사를 간 남편은 긴장을 좀 하긴 했어도 저희 부모님 역시 장녀의 결혼을 바라고 있던 터라 남편을 반겨주셨는데요. 저희 집은 남동생인 아들이 있긴 했어도 남편을 보고는 큰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과 환영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인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분위기는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도록 화기애애하고 좋았죠. 게다가 시아버님의 권유로 양가에 똑같이 1억씩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라 횡재라도 한 듯
저는 철없이 좋아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또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슬슬 알아본 서울의 집값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비쌌는데 매매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래도 전세라도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려면 월세로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무려 2억이나 생기게 되었으니 전에 받은 전세 아파트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돈의 제안에 이왕이면 두 집이 공평하게 애들한테 해주는 게 뒤탈도 없고 좋을 것 같다며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그 2억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넣고 제가 가고 싶었던 전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비록 전세이긴 했어도 평수도 30평대였고 위치도 좋아서 만족스러웠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결혼하고 1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수금을 받아야 하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신도 그 돈을 받아 결제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 중간에서 부랴부랴 돈을 구해 메우고 직원들 월급은 대출 받아주고 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이대로면 당신도 빚더미에 앉아 폐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전부터 돈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 용돈도 더 챙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의는 보였는데 시아버님의 속내는 그런 게 아니었죠. 결국 저희 부부를 호출하셔서 돈 얘기를 꺼내셨는데 기가 막혔어요. 나도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내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1억 돌려줘야겠다. 네? 아버님, 그래도 그건 좀 어렵죠. 그 돈 지금 저희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1억이란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아버님 사정은 이해하는데 정말 무리예요. 뭐야? 야, 지금 내가 그 돈 없으면 망한다고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너는 내가 이 돈 때문에 이 나이에 쫄딱 망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너희 집에 얹혀 살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랴? 아버님, 아빠 진정해요. 누가 그렇대요?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 그래, 알긴 뭘 알아. 그리고 아버님 방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내가 뭐 네 돈 달라고 했어? 내 돈 달라고. 저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아버님의 태도에 솔직히 당황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아버지를 말리고 저랑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알겠다고 연신하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절대 못 드린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은 저더러 도둑심보라는 등 정말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시아버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또 거기에 목청은 어찌나 크시던지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아는 옛날 사람이 딱 저희 시아버님이셨어요. 거기에 그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는 남편놈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가 한참을 뭐라고 쏘아대니 적반하장으로 뭘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잡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죠. 어차피 돈도 뺏기고 집도 빼야 할 판이면 결혼도 무르자고 제가 홧김에 말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언제 성질을 부렸냐는 듯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 그 돈 만들어주겠다는 등 지킬 생각도 없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네 아버지 문제나 해결하라고 제가 다그치니 자기는 아버지가 무서워 그건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집 빼서 1억 주고 우리는 빌라나 작은 평수 아파트 같은 거 알아보자. 여차하면 원룸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는 건 어찌 보면 짠하게도 느껴졌지만 이제 결혼해서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가장인데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저는 그런 남편이 못 믿어왔는데
더욱이 시아버님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아 힘들었어요. 아무리 결혼 전 그 1억이 시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맞지만 저희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기분 좋게 양과 똑같이 하자고 해서 주신 돈이었는데 당신이 돈이 급하다고 그 돈을 달라뇨.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요? 그러니 저는 억울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때 만약 시아버님의 돈이 그런 돈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대고 싸워보지도 안 하고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남편을 보니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 시아버님은 자기 돈 어쩌고 사람을 못 살게 들들 볶기 시작했고 저도 그 1억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그냥 주고 말자 하는 심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장 1억이라는 큰 돈을 구할 방법은 대출받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였죠. 거기에 아직 계약 기간도 남은 마당에 아파트를 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요. 막말로 애라도 태어나면 아파트가 낫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저도 낳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친정에 손을 벌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정말 비빌 언덕은 부모님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돈 얘기를 친정에 꺼내게 되었고 처음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많이 놀란 듯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당연한 일이었죠. 1억이 무슨 돈 100만 원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많이 놀라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결혼할 때 해준 돈을 도로 달라고 하는 사돈이라니. 저희 엄마는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하시냐고 조금은 언짢아 하셨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하자 엄마는 아빠랑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날 친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죄송해서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눈물이 나오고 말았고 저는 주변 시선이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물을 그칠 수 없었는데 속으로 얼마나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고 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마저도 안 되면 싫어도 대출을 받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때 저에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차피 할 이유는 그때에도 상관없었는데 그때는 남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좀 많았어요. 부모한테 버림받아 상처가 있는 사람을 저까지 버리자니 그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남편이 그때는 저에게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할 때였어요. 제 눈치를 살피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를 쓰는 인간을 보니 이혼 생각은 싹 사라졌는데 그런 남편이지만 제가 친정에서 돈을 못 해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대출밖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보증금을 빼면 될 걸 무슨 대출을 받냐고 싫은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내일이라도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는 정말 하기 싫다고 못을 박았죠. 그러자 남편은 그래도 빚을 지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 가서 그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냐고 꼴에 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돈은 아무래도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왜 우리만 고스란히 이 일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저도 우라가 치밀어 또 신경질을 잔뜩 부렸는데 그 때문에 좋았던 부부 사이도 사실상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커졌고 그만큼 그놈의 1억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느라 밤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루 만에 친정아빠에게서 엄마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연락이 왔어요. 딸, 아빠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속 끓이지 말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번 주 안으로 아빠가 그 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 일 있으면 진작 말하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시아버지한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좋게 말씀드리고. 아빠 미안해. 무슨 그런 쉰 소리를 해. 이럴 때 의지하라고 부모가 있는 거야. 그나저나
네 시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 큰일이다. 신서방이 마음이 좋지 않겠어. 몰라. 그 인간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멋대로 돈 돌려주겠다고 해서 이 지경까지 왔잖아. 그래놓고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집 줄여서 가자는 소리나 하고. 신서방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신서방 속도 말이 아닐 거다. 돈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알아. 하지만 아빠는 뭐 엄마한테 안 그랬을 것 같아. 아빠도 엄마 속 많이 썩였어. 그때 많이 느끼고 배워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고. 신서방도 그럴 거야. 아빠가 엄마 속을 썩였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진짜야. 못 믿겠으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근데 네 엄마는 아빠한테 오히려 뭐라고 안 했어. 그래서 아빠가 더 많이 미안했지.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고. 니네 부부도 그러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네 남편 그만 잡고 네 시아버지도 미워하지 마. 당신 속은 오죽하겠어. 분명 고비 넘기시면 미안하다고 하실 거야. 친정아빠는 최대한 제가 고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친정아빠 마음은 알아도 제 마음은 그렇게 다스려지진 않았는데 친정아빠 말처럼 3일 후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시아버님에게 돌려드리며 저는 또 한 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짜증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그냥은 그 돈을 돌려드리긴 억울해서 한 소리를 보탰어요. 이제 아버님은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하나도 해주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내가 1억 해줬네 이런 소리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이상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는 없으니 이제부터 일절 돈 얘기는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실 거면 돈 해준다는 말을 하지 마시지. 라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았는데 시아버님은 저를 매섭게 쳐다보시면서 당신 집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다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자기가 잘 돼야 우리도 좋은 건데 제가 뭣도 모르고 까분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님의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 후로는 당연한 소리지만 시댁에 일절 발을 끈다시피 했어요. 무슨 좋은 소리를 주고받는다고 거길 가나. 저는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혼자 가라고 보냈는데 남편은 또 그런 게 어딨냐고 영영 자기 집에 발 끊을 거 아니면 같이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거 있죠. 그러니 당연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한테도 가기 싫으면 자기도 가지 말라고 했네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남편은 그럼 또 자기 아버지한테서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며 저더러 뭘 모른다는 듯 말했는데 왜 결혼 전에는 저런 모습을 보지 못했나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렸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도 시아버님 1억 사건으로 약간 이판사판이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이 바빠져서 자연스럽게 신경이 일로 집중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IT 회사에 신제품 개발 연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한가한 적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앞뒀을 때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몇 번이고 체크를 하며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혼이었지만 그 즈음부터는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남편과 사이도 소홀해진 가운데 집에 일찍 가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하는 생각으로 일에 몰두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집에는 늘 10시가 넘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희 늦은 귀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일반 사무직이라 거의 6시 땡 하면 일이 끝나 집에 오면 7시가 안 되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혼자 밥 먹고 혼자 시간 보내는 날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혼자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무슨 여자가 밤 10시에 퇴근을 하냐고 집에 오기 싫어서 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별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독 더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터라 걸을 힘도 없는 걸 겨우 집에 온 날이었는데 남편이 저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망상을 들으며 급기야 저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저놈도 별 수 없는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싸울 힘도 없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어차피 회사도 같은 건물이니 내일 아침에 근무표 확인시켜주겠다고 신경질을 부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끝내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불편한 냉전의 시간이 계속되어 가는 중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는데요. 저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한 침대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베개를 가지고 나와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정작 저를 화나게 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넓은 침대 한가운데서 코까지 골아가며 잠을 잤어요. 오히려 거실에 나온 저만 그 코 고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너무 약이 올랐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부 이기적인 시아버님 때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시아버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던 전세 아파트집 주인이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써야 할 것 같다고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연락이 왔고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될 줄 알았던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마당에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도 돈에 맞춰가면 되지 않냐는 성의 없는 답만 돌아왔는데 그러고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보증금을 아껴서 차를 사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희는 차가 없긴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중교통 잘 되어 있고 주차하기도 어려운 서울 바닥에서 굳이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차가 필요하냐고 물으니 남편은 애처럼 왜긴 남들은 자가는 없어도 자차는 다 있어. 차가 있으면 당연히 편하지. 교회로 드라이브 겸 데이트도 하고 또 애기 태어나면 당연히 차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이가 없었죠. 누가 들으면 제가 임신 중이라 곧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 것 같았는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이사를 하며 전전할 생각을 하니 그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 딴에는 피임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자차가 갖고 싶어 아이 타령까지 하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죠. 또 삶 안에서 차를 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보증금을 줄여 그 돈으로 차를 사자니 남편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왜 차가 필요하냐고 차 사고 차 유지할 돈 있으면 이사하는데 보태라고 도리어 남편에게 돈 타령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그럴 돈이 어딨냐고 남편은 펄쩍 뛰었는데요. 저는 곧장 말했죠. 그거 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차를 사자고 해. 정신 차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것만한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집을 줄여서 보증금 남은 걸로 차를 사자고? 제정신이야? 이렇게 쏘아 붙여줬는데요.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래도 제 말에 반박할 건덕지는 없는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저대로 이사 걱정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고민만 많아졌어요. 당장 이사 날짜는 다가오지 뾰족한 수는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는데 그러다 약간 홧김에 이렇게 된 거 오래된 집이라도 그냥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역시 대출은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집을 사면 이사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생각은 집 매매로 기울었는데 그러면 더 미룰 것도 없이 아예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남편이 대출받는 걸 찬성할 수 없다고 집 매매를 반대했어요.
자기야, 왜 싫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속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 차라리 이럴 때는 적은 평수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니까? 나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 일단 당장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다니까? 우리 이러다 영영 집 못 살 수도 있어.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대출 안 끼고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그래도 그렇지. 대출 받으면 그거 갚느라 허리가 휘잖아. 지금이야 자기랑 나 둘 다 버니까 그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운 나쁘게 집값 떨어지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나는 원룸 같은 좁은 곳에 살았으면 살았지 빚 지고 사는 거 싫어. 내 사전엔 빚은 없다고. 막말로 자기 혼자 갚을 거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어요. 우리 집을 사는 건데 저 혼자 빚을 갚다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잠깐 멍해졌는데 남편은 연신 자기는 집 같은 건 잠만 잘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가진 돈으로 전세 못 구하면 월세밖에 없는데 그 돈은 안 아까워? 그 돈이야말로 없어지는 돈이잖아. 라며 다시금 설득하려 노력했는데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월세를 왜 가냐고 눈을 낮추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대학가도 있고 상가 위에 있는 주택도 있고 옥탑 같은 것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남편과 저는 주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막말로 지금 있는 보증금 2억도 아버님 돈은 없으니 전부 내 돈이나 마찬가지고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고 내가 혼자 갚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통보했는데 남편은 그 순간에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말라고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괜히 부부니까 같이 갚자고 하면 나야말로 억울하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줘.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때 그놈을 버려야 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가족이고 부부인지 오만정이 뚝 떨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서 꼭 남편에게 내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고를 때 가진 돈은 별로 없어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기도 했는데요.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저는 서울바닥의 모든 집을 다 뒤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었고 다행히 저와 남편 회사가 같은 곳에 있으니 그 일대를 중심으로 두고 마땅한 매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평수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은 곳을 한 군데 발견했어요. 솔직히 그 집이 급매로 나와 저한테 기회가 온 건데 그걸 알았기에 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어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고 저는 제 앞으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3억 5천에 구축 아파트를 샀는데 남편은 저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누가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그 돈 주고 사냐고 저더러 속아서 덤탱이 쓴 거라는 등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치며 평수며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졌고 시세만 찾아봐도 제가 급매로 좋게 산 것이 맞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같이 이사가기 싫으면 따로 살아도 된다고 그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자 남편도 그 뒤로는 주둥이를 닫고 같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후엔 그래도 처음 갖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어디 한 군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전에 살던 동네보다 출퇴근 시간도 30분이나 줄었어요. 전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가서 또 환승까지 해야 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는 바로 지하철을 타고 9정거장만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게 참 별것 아니지만 삶의 질을 좋게 했는데 정작 이사를 반대했던 남편도 교통비도 줄었다고 좋아했죠. 그리고 정말 노린 건 아니었지만 아파트가 연식이 있다 보니 오래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이 있었고 위치며 상권이 좋다 보니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요. 막상 이사 와서 살아보니 저도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소문과 소망이 무성한 가운데 시간은 흘러 6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남편은 아이를 바라기도 했는데 집 대출금은 혼자 갖고 있던 저는 아무래도 아이 계획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건 남편도 잘 알고 있었을 건데 남편은 그때도 아이는 바라지만 대출금을 같이 갚자는 소리는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너도 딱히 남편 뜻에 따라줄 마음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정말로 저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염원하던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동네는 현수막도 걸리고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언제 반대했냐는 듯 사람들에게 신나서 자랑하고 그러는 듯 했는데 그러다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사실 1억 돌려드린 사건 이후 저는 명절에도 잘 가지 않는 며느리였는데 제가 하도 당신 집에 가지 않으니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집을 산 이후 시아버님을 초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시아버님은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집들이에 오시고는 당신도 아직 자금난 때문에 힘드시면서 무슨 이런 낡아 빠진 집을 샀냐고 제 기분을 망쳐놓으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상한 저는 다시는 시아버님을 집에 모실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안 오니 시애비가 가야 하지 않겠냐고 집에 오신다고 하니 솔직한 심정으로 반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른이 당신 발로 오시겠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저는 대충 중국 음식 배달시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시아버님은 집을 슬쩍 보더니 바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희더러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정말 기도 차지 않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제 이혼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아버님이 저더러 여기 집 명의는 공동명의 아니고 네 단독명의인 거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곧이어 그 새까만 속내를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고로 집 같은 큰 건 가장 이름으로 하는 건데 어째 너희는 이치에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냐?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집이 네 단독명의라며? 에이, 그건 아니지. 나는 니들이 공동명의로 이 집을 산 줄 알았다. 아버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제가 이 집 단독명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출금 같이 갚기 싫다고 각서까지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혼자 대출금 갚으면서 명의를 같이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먼저 살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에 1억도 아버님이 달라고 해서 돌려드렸고 그럼 여기 묶여있던 돈도 이 사람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맞죠. 부부면 뭐든 공동자산이지. 어디서 네 돈 내 돈을 따져. 옛날 같으면 소방 맞을 소리다. 여기 재건축된다며. 벌써 10배나 올랐다고 말도 나오던데. 그러지 말고 여기 명의 우리 아들로 바꿔라. 그래야 재건축돼서 분양받을 때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지. 결국엔 그 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대출금은 지금까지 저 혼자 갚았는데 답답한 소리 안 해. 네가 벌어도 부부 돈이고 네가 갚아도 부부가 같이 갚은 건데 왜 여기서 쓸데없이 그런 걸 나눠? 저기 아버님, 저는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각서까지 써준 마당에 제가 왜요? 그리고 재건축되고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시나 본데 어림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이 집이 아버님 아들 단독 명의인데 저희 부모님이 와서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남자랑 여자가 같냐? 너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다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너야말로 내 집에 시집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가 있냐? 애도 못 낳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명의는 네 명이라도 내 아들은 뭐 공짜로 여기에 살아? 생활비 갖다 주잖아. 여기서 얘기를 왜 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고요? 제가 왜요? 오히려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대출금도 저 혼자 갚는데 생활비 그거 얼마나 낸다고 이제 와서 명의를 바꿔주라고 하세요. 너 정말 무섭다.
돈 앞에서는 지아비도 없는 거냐?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그렇게 탐이 났으면 제가 집 사자고 했을 때 반대하지 말았어야죠. 대출금 같이 갚기 싫다고 각서 타령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아버님이랑 왜 싸워야 하는 건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처럼 부부 일인데 저희가 따질 일이죠. 왜요? 아버님 아들이 혹시 이 집 명의 갖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나요?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그렇게 찌질한 놈인 줄 알아? 그래, 내가 대출 받는 거 싫어서 같이 갚자는 소리 하지 않는다는 각서 써달라고 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여기에 6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재건축할 때를 생각해서 자기도 나한테 권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 대신 이후에 대출금은 같이 갚는 거지. 웃긴다.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나는 대출금 같이 갚는데 명의는 자기 단독으로 해줘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내 돈은 어쩌라고? 공동명의 해달라고 졸라도 싫다고 할 마당에 진짜 언감생심이다. 저, 그래 좋다. 네가 또 돈돈돈거리니까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억 다시 해줄 테니까 내 아들 이름 명의로 바꿔놔. 그럼 되는 거지?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또 언제 그 돈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제가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녀 되기 싫으면 시애비가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싫어요. 이혼하면 그만이죠.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 아버님 사업이 왜 그렇게 들쑥날쑥이고 자금난에 시달리는지 알 것 같은데 셈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내가 무슨 셈을 이상하게 해? 줬다 뺐을 때부터 알아봤죠. 저 이혼녀 될래요. 그럼 명의 가지고 신랑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자기 지금 당장 짐 싸서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 생활비야 나도 똑같이 냈고 월세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봐줄 테니까 사람 신경 그만 긁어. 자기야 미쳤어?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 이혼 소리는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미쳤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나 말고 자기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야지. 내가 볼 땐 이제 와서 명의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미치지 않고서야 못할 소리 같은데? 저 싸가지하고는 네가 이 다 쓸어가는 집 하나 가졌다고 유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 솔직히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하면 어차피 남인데 더는 명의 타령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이혼할래요. 시아버님은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연신 나오자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합폭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은 이게 아닌데 하는 얼굴로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들 잘 걸렸다 하고 이참에 정말로 이혼을 감행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남자랑 미래를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시아버지와 부부 사이인데도 1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남편까지 명부만 있다면 버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좋은 명분까지 만들어주다니 저는 얼씨구나 좋구나 쾌재를 부를 일이었는데 저는 원래 한번 마음먹으면 곧장 실천하는 사람이라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이혼 서류를 찢고 자기는 이혼하지 않고 저랑 계속 같이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고작이 낡아빠진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혼녀 딱지를 달 거냐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 소리를 누가 먼저 했는데 저런 개소리를 저한테 하는 건지 더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로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를 협박할 심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저는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었고 합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제 의사를 똑똑히 전했어요. 그러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왜 엄한 사람을 건드렸는지 저는 그 못난 부자지간에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심상이었는데 나중엔 남편이 그냥 버틸 것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해 남편 회사에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자기를 회사에 개망신을 줬다며 명예훼손 어쩌고 떠들더니 자기도 법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더럽고 치사하다고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 길로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지가 뭐가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뻔뻔하게도 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해줄게. 대신 아파트 집은 나한테 50% 줘. 그럼 순순하게 물러날게.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으면 뭐 지저분하게 물러나게?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고맙게도 누가 써달라고 한 각서도 있고 그동안 혼자 대출금 갚은 내역도 있거든. 아무리 부부 사이였다고 해도 그 집은 내 집이야. 헌재는 뭐 집은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진짜 돈 앞에서 사람이 치사해지네. 그래서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냐? 말 똑바로 해. 내가 먼저 버리지 않았어. 도둑심보로 명의 타령하지 않았으면 그냥 생활비나 내고 살라고 뒀을걸. 긁어 부스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원망하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원망해야지. 저는 남편의 말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실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걱정은 1도 없었는데요. 그 사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저는 친정에 짐을 옮겨놓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죠. 사돈이 1억 돌려달라고 했을 때도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했던 아빠는 특히 더 많이 화가 나셨는데 그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서 한 소리 하고 오신 듯 하셨어요. 그래도 폭언이나 폭력은 전혀 쓰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저희 아빠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 협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전부 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나도 네 아버지 똑같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은 제 승소로 끝이 났고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저한테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나눌 것도 없이 소송이 끝났는데 전 남편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 덕에 재판이 더 길어지긴 했으나 저는 소송 비용도 승소하면 남편 쪽이 모두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재판을 진행했어요. 결국엔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 인간이 지불해야 하는 돈 액수만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 지도 더는 싸울 의욕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거기엔 하나 더 저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인간의 아버지, 전 시아버지셨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회사가 더는 어쩌지를 못해 부도 처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랐고 시아버님 소유의 집도 차도 모두 뺏기게 되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 일도 처리해야 하고 저랑 가망 없는 싸움을 이어가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다만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받아주면 안 되냐고 저를 찾아와 빌기는 했는데 제가 돌지 않은 이상 같은 실수를 2번 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님은 자기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을 알았기에 제 아파트를 자기 아들 명의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참 소름 돋는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하긴 그러니까 자식 결혼할 때 쓴 돈도 여직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하셨겠죠? 참 세상에는 별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는데 저는 현재 재개발된 아파트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처분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는데 회사도 가깝고 저도 친축에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리하여 지금은 바라던 솔로 생활을 하며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 제 인생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 말처럼 이혼녀 딱지는 붙었어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거라 장담하던 그 인간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전 시아버님의 빚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동을 부린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런 일이 건물에서 일어나면 소문이 정말 금방 퍼지는데 그 덕에 그 인간이 쪽팔리긴 했는지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아 정말 고마울 따름인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영원히 그 인간들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똥은 한번 밟은 걸로 끝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들 보란 듯이 저는 제 인생 멋지게 살며 더 잘난 사람도 만나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똥차가 갔으니 벤츠가 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오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행복한 사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행복한 다음을 기약하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